바로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래서 정말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설 연휴 때 볼 수 있는 거야 토론회를 그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제발 좀 자주 만납시다. 기본적으로 저하고 토론하려면은 대장동 특검 받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같지 않습니다. 그 법정 토론 이외의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양자 TV 토론의 수용을 환영합니다. 거대 양당의 폐악질이라고 명백한 불법 토론입니다. 그 당이 직접 주관하여 양자 토론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사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TV 토론을 놓고 지금 각 진영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익히 들으셨겠지만 애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자 토론하는 그 카드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안 된다. 제동을 걸었고 법원에게 손을 내밀었죠. 판단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법원이 제동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다자 토론이 되나 싶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다시 이런 제안을 해줘. 양자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다자 토론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3프로 TV인가에 나갔다가 토론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토론 깊이가 아니고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양자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양자를 먼저 하고 그러고 또 기회가 되면은 사자를 하자. 그러나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지금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국민의힘 경선 때 토론해 보니까 여러 사람 하니까 깊이가 없더라. 그래서 토론의 깊이를 위해서라도 양자 토론을 제안했던 거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법원 결정의 취지는 여러 명의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과 비전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 취지였습니다. 다만 굳이 전략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양자 토론을 한다면 말 그대로 3자 구도가 아니라 1대1 구도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최근 야당이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날카롭게 한다면 일종의 또 본인의 실력을 더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자 토론을 하다 보면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많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1대1로 링 위에 올라서 나의 실력도 과시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려는 그런 심리도 녹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 좀 하자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떤가요, 입장이? 그러면 허주연 변호사님. 들어와입니다. 어허. 받았어요. 일단은 원한다면 응해주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대신 저쪽에서 핑했으니까 이쪽에서 또 퐁을 합니다. 역제안을 하나 했는데요. 31일 당일에 양자 토론도 하고 이어서 사자 토론도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당의 반발도 누그러뜨리고 법원 결정의 어떤 취지도 존중을 하는 것이고 또 비교 분석할 기회도 많이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무슨 하나 받고 역제안하고 무슨 핑퐁 게임 보는 것 같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그럼 윤석열 후보가 받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자 토론을 끌어들여 양자 토론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일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각 당 후보에 대한 각 당 후보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토론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 토론 커튼 뒤에 이재명 후보가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각 31일 오후 7시부터 할 수 있는 1대1 토론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사실 그동안 민주당도 뭐 양자 토론 하자고 했었어요.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빨리 토론합시다. 양자 토론해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선택, 판단의 길을 드립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자 토론 이제 와서는 백성 변호사님 네. 다자 토론하자라고 이렇게 뭔가 고집을 하고 있어요. 혹시 바뀐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뭐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가 있을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내가 그래도 저쪽보다 토론을 잘하니까 이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다자 토론하면 구도가 굉장히 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만 바라보고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는 누구를 더 많이 공격할까요? 이재명 후보를 많이 공격할까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까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넘어야 보수 단일 후보가 되든 이쪽에 소위 말하는 보수들이 여기보다는 저쪽이 더 능력이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아야 지지율 역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칼날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사실 선거 지금 40일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법원의 판단 존중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형식적인 의미고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사자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붙이자면 안철수 후보의 존재도 물론 의식을 할 텐데요. 만만치 않은 토론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그래요? 네. 뭐 노동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노동 관련 실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날카로운 검증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도 물론 묻겠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 경험이라든가 민주당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학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 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분 지식이 축적되어 있을 텐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실력을 보여줄까 이 부분도 남아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젠더 이슈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심상정 후보가 더 집요하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예전에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이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듯이 건드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파이터로서 나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다자 구도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나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나 또 특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선거 또 대선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지만 또 심상정 후보는 대선을 여러 번 치러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선 무대가 처음이에요. 혹시라도 이 토론을 다자 토론하는 과정에서 뭐 집중 견제 뭐 받을 것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불거졌잖아요. 현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혹시 이게 드러날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뭔가 토론을 꺼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지금 자꾸 토론이라고 하니까 글자 그대로 토론이라는 인식이 자꾸 되는데 이게 토론이 아니라 TV 토론이 문제잖아요. 네. 국민 앞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한테 지금 양자 토론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약간 말장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TV 토론이 아니잖아요. 지금 TV 토론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말장난을 하면서까지 자꾸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기회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 TV 토론이라는 것은 국민 앞에서 그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것인데 네. 그걸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지식이 부족한가?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TV 토론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한마디 드리면 그럴까요? 그거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유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양자 토론도 안 받죠. 지식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걸 걱정하면 법정 TV 토론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양자 토론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논란보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학습해온 것을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게 들통날까 두렵다 하면 토론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양자 토론을 먼저 하자고 하는 건 보수의 대표자가 나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실력의 부족, 토론 능력의 부족 이런 쪽으로 지금 이 토론을 지금 약간 핑퐁이 오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말 그대로 기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의 대표주자 그리고 어쨌건 4명이 하게 되면 본인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토론의 형식까지 문제가 되는 거지. 과연 뭐 윤석열 후보가 이거 내가 보기에 지금 내가 좀 아무래도 이 국정 경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했으면 네. 양자 토론도 안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뭐 힘겨루기를 했단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신경전 장난 아닌데요. 실무진들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서로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이요.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양자 토론을 위한 실무협의를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전 약속 없이 이 민주당 측 실무진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찾아갔는데요. 회견에서 이 민주당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인 박주민 의원을 향해서 1시간 뒤인 오전 11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찾아갔어요. 국회의원회관으로 1시간 뒤에 실제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전 약속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뭐 얘기 듣는 것보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이 문을 안 하나? 아니 문이 여기는 설명절이 긴가 보다. 안에 사람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럼 한번 좀 눌러봐야지 이거 맞어. 아니 내가 온다라고 아까 언론에 릴리스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지 다. 그리고 아침에 그러고서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지금 와본 거예요. 좀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장관원이다. 이거는 대화 거부라고 저희가 아니 보세요. 그래. 안 계세요 의원님이. 근데 왜 언제 장관원 전화도 안 받으셔? 근데 왜 장관원 필요까지 없잖아. 기자분들이 아까 들어오셔가지고 저 일하려고. 그래서 지금 계속 회의 중이셔가지고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지금 당사에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그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자토론 회의가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이미 하고 있었던 거니까. 뭘 지금 뭐 준비를 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의원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카메라가 있다는 걸 의식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 뭐 보여주기 위함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민경 변호사께 좀 여쭤볼까요? 뭐 당의 선대본부에 지금 또 상근 부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성일정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또 이제 TV토론 실무협상단이 있잖아요.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럴까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입장문의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에게 1월 31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양자 토론을 먼저 수용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사자 토론은 2월 3일 개최를 제안을 하고 야, 마치 최후의 통첩 같은 좀 그리고 느낌입니다. 또 네네. 횟수에 제한이 없는 양자 토론을 제안하고 사자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만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입장문을 발표를 한 것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그 현안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국민 앞에서 이제 토론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다 아니라는 것을 정말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아까 이제 백성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현안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양자 토론이야말로 사실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토론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현안에 내가 모른다. 당연히 피해야 될 게 양자 토론인데 양자 토론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먼저 해왔고 그 부분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받았던 거에는 사실은 아까 전에 윤 후보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직접 자기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사자 토론은 내가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자 토론을 할 때 모두들 다 공격을 하실 거는 사실 검증의 대상은 사실 윤석열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민 여러분들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대장동 비리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남 FC 의혹도 나오고 그다음에 변호사 대납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거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사실 물어줄 거고 누가 검증을 해줄 건지 그 기회를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안한 것을 사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결정문을 또 오기 전에 제가 변호사니까도 검토를 해보고 왔는데 그 결정문의 내용은 사실 지상파 3사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이었고 그 인용에 대해서는 그 선거 이제 불리하게 이제 작용할 수 있다. 2명만 나오니까요. 근데 나머지 이제 그 대선 그 방송사에서 초청하는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4명의 후보가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다만 그 부분이 정말 아쉬운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도 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국민들 앞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 더 컸기 때문에 저희가 양자 토론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실 사자 토론을 하겠다는 그 입장입니다. 자, 입장은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있고 국민의힘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양당은 그렇게 입장이 있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호도하는 건 아니고요. 시청자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국민은 판단하고 싶다는데 왜 양자냐 사자냐를 놓고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걸까? 그래 조금 전에 패널분들이 해주신 그 표현처럼 기싸움을 하는 걸까? 이러다 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도 여기에 싸움에 논란에 끼어들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가 나거든요. 뭐 토론 한번 하자는데 뭐 이렇게 붙이는 게 많습니까? TV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TV 토론을 피해가지고 뭐 양자 토론을 하자. 이건 무슨 모든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사자 토론을 하기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그 발뺌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예, 진 교수님. 언뜻 들어도 지금 격앙됐잖아요, 목소리가.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뭔가 반발 또는 비판 목소리 나오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음에도 우리 당이 또다시 방송사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토론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옹졸한 제안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수권 후보로서 어떤 형식의 토론도 당당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스크 면에서도 다자 토론이 양자 토론보다 유리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은 이제 무소속으로 있다가 입당하면서 특히 전북 지역에 뭔가 힘을 좀 모아줄 수 있는 의원으로 이제 또 많이 이제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 후보들이 지금 아주 뿔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뭐 기어코 설밥상에서 제 이름이 안철수가 나오는 것을 빼겠다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심상정은 해치지 않습니다. 물지도 않을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자 토론 회피하지 마시고 토론장에 당당하게 나오시고요. 네.
받아라 제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양자 토론에 제동 걸고 사자 토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 토론도 안 된다. 사자 토론에도 제동 건 사람이 있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인용돼야지. 만약에 인용되지 않는다면 인용되지 않는 판사들 내가 다 기억해 둘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나는 아직 썩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올바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허경영 후보 아닌가요? 지금 허경영 후보가 상당히 좀 뿔이 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사자 TV 토론으로 이제 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해서 4명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근데 나는 왜 빼? 그런 상황이군요. 네, 나 지금 5%는 없는데 네. 나를 빼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허경영 후보도 4명이 하는 거에 대한 또 진짜 5% 나오네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뭐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5% 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인용될 거고 인용이 안 되면 그 판사들 내가 기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기각됐을 거예요. 기각이 됐답니다. 이건 뭐 인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저희가 바로 제작진이 바로 준비했네요. 기각됐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르고 얘기했는데 기각이 그러네요. 나오네요. 그러니까 역시 변호사세요. 진짜 이 대단하십니다. 5%가 넘었으니까 나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모든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특정한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한 여론조사에서 한 달 이상 5% 이상 나와야 되는데 허경영 후보는 그런 여론조사에서 5%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법정 토론의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 나도 있습니다라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처음부터 인용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판사는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궁금해서 이거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이 허경영 후보가 낸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오늘 진행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건 허경영 후보는 나까지 자신까지 포함해서 오자 토론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원이 이거 받아들일 거다. 안 하면 판사 기억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지상파 3사 측 변호인이 그랬어요. 헌법재판소는 15대 대선 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 대상을 원내 교섭단체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한정한 바가 있다. 그리고 평균 지지율 5% 이상 혹은 원내 의석수 5석 이상 뭐 이런 걸로 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지금 이 기준대로라면 국민의당이나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헌재 이 결정 말고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있는 이제 법정 TV 토론 요건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아까 지금 변호인 얘기한 딱 저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법정 TV 토론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자 보세요. TV토론 오늘 앞서 뭐 실무협상단 국민의힘 측의 실무협상단이 박주민 의원 만나러 갔는데 없었다 뭐 그런 과정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결과가 양측이 일단 뭔가 합의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방송토론 실무회담 결과 2월 3일 20시에 사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월 3일 사자 토론 참여를 확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31일 양자 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 31일 양자 토론 참여를 재차 확인합니다. 31일 양자 토론과 2월 3일 사자 토론의 진행을 위한 각각의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니 윤석열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사자 토론에 참여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상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이 28일이죠. 28일입니다. 31일 하면 29, 30 준비할 시간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죠. 지금 6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백성문 변호사님. 양측의 실무협상단이 일단 31일 날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만의 양자 토론을 갖자. 네. 그리고 설 지나고 2월 3일 날은 저녁 8시에 사자 토론을 하자 쪽으로 합의를 했답니다. 이제 마지막 자 들어줬으니 윤석열 후보가 확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저 부분을 회피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아까 이제 원래 그랬잖아요. 31일 날 이자 토론을 하고 그 당일 날 사자 토론도 하자가 민주당 첫 번째 주장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면 시청자들 하루에 4시간씩이나 토론을 봐야 되느냐. 네. 날짜를 바꾸자 해서 국민의힘에서 역제안했던 것을 지금 민주당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준비할 기간은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1일 날 양자 토론을 한다는 전제로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준비를 해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토론을 2번 다 열고 양자 토론 먼저 그다음에 사자 토론 2번째 이렇게 하고 날짜를 둔 거고 네. 대신에 이제 저 양자 토론은 저희가 TV에서 보진 못할 것 같고요. 국회나 뭐 제3의 장소를 통해서 한 것을 뭐 유튜브 채널이나 어떤 방식,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양자 토론은 법원의 가처분 그 기각 인용한 그 내용을 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상파 토론은 불가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월 9일 날은 대선도 있지만 주요 곳곳에 전국의 5곳에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굵직굵직한 지역에 재보선, 국회의원 뽑는 재보선이 있어요.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의 권영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대구 중남구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아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정치 실현의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한마디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대구 중남구에는 내지 않겠다. 지금 그런 걸로 읽혀집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종로 포함해서 3군데 재보궐에 이제 무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네. 나름 이제 정치 쇄신에 관련된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으로서도 어느 정도 부담은 됐을 거예요. 거기다 또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아직 수사 중이고 유죄 판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아들이 실제로 50억 원의 퇴직금 받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유무죄를 떠나서 국민 법감정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 무리해서 공천을 한다면 그럼 역풍을 맞을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서초하고는 좀 다르게 이곳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던 곽상도원에 관련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천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무공천과 대응해서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뭐 정치 쇄신의 그런 목소리를 같이 낸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구 중남구는요. 국민의힘에서 경쟁이 그동안 물밑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던 지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곽상도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벌써부터 그때부터 치열하게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왔는데 오늘 이 결정 청천벽력일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관련해서 그 노리던 분들 중에 한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은 당혹스러운 것은 솔직한 심정인데요. 네네. 뭐 당의 결정은 지극히 정당하고 저도 그 당의 지시에 충실히 따를 생각입니다. 아마 무소속으로 네네. 출마해서 당선돼 오라는 당의 지시로 판단하고요. 뭐 적극적으로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여전히 그 지역 주민의 심판을 받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중남구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공천, 당은 무공천이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돌아오겠다는 지시로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아니, 그러면 하민경 변호사님, 이거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이러면 시청자분들이 뭐야? 이거 무늬만 무공천이야? 그런 얘기 안 하실까요?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고위원이 말씀한 부분은 이제 본인의 생각이신 것 같고 뭐 당에서 그런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 본인의 생각이신 것 같고 사실 당에서는 입장을 내기를 이런 부분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 입장이 사실은 당의 입장입니다. 아하, 그래요?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지금 눌러 앉힐 수도 없는 상황 같기도 해요. 지금 하민경 변호사님의 말씀을 또 뒤집어 보면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들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뭐 종로도 마찬가지로 아마 민주당 성향의 분이 지금 아마도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양 당이 무공천 발표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당이 공식적으로 이 후보들을 도우는 선거운동하지 않겠다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래도 당의 최고위원이신데 이 당에서 어쨌건 정치 혁신이나 정치 쇄신의 목소리를 내자마자 아유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돌아오라는 당의 명령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민경 변호사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1분 안에 정리하실 수 있으면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그 경선 과정을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경선을 하겠다, 공천을 경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사실 당의 입장이기도 해서 지역 주민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정말 잘 지켜주셨고요.